어제 서울 마지막 메르스 격전지인 서울 강동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강동 성심병원의 의사들의 지금까지의 고생을 국민을 위해서 지켜왔던 그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은 오늘, 그리고 강동 경희대병원은 11일 메르스 종결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서울은 이제 메르스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많이 벗어났다. 국민들께서 메르스 때문에 그동안 고통당하신 그 노고, 힘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할 것이고, 이제부터 전복구를 해야 된다. 이 전복구에는 예비비, 기타 정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정부가 추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메르스 직접 대응 예산을 받습니다. 9천억입니다. 직접 예산은. 긴급한 공공의료 확충이나 피해 병원, 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타 감염병 예방관리라든지 환자 치료비, 거점 의료기관 시설 장비 지원, 이런 직접 지원에 일부 융자가 포함해서 한 8천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담겨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서민경제 진작이라는 그런 꼼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불과 열흘 전까지도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2일에서야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그야말로 11조 8천억짜리 뚝딱 추경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는 청와대 돈을 관리한 총비서관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늘 새누리당이 유정의 국회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인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스스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권위시대의 드라마는 우리는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갈등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를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이후의 일정에 관해서 저희는 안간힘을 다해서 스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정을 또는 청와대 팔꺾기에 그때그때 변형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그래서 이 국회를 버리는 이 모습은 그대로 국민들이 지켜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를 지키려고 하는 저희 당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민생과는 무관한 권력 분쟁을 보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실체를 깨닫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외교 참사, 세월호 참사,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메르스 환란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표결부처는 상권 분리를 훼손하고 입법부를 초관의 대변인시로 취급하는 대통령의 굴종의 처사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있을 수만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비정상의 정상으로 맞서겠습니다. 명예로 할 국민과 국회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행정부의 이런 오만한 행태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최고가 이번 인선 문제에 관한 절차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고위원회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이 제기한 그 당시에 구체적인 문제들, 표결 과정에서의 위임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표께 잘 말씀드렸습니다. 유승희께서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당을 위한 노력이다라는 점을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 중 100여 명이 찬성을 했고, 재석 3분의 1이 훨씬 넘는 70% 이상으로 찬성한 국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와 국회라는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당임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이 거수기로 돌변하고 또 새누리당은 사실 청와대의 국회 출장소 역할로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국회를 청와대 장식물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모습은 자신들이 지난번 투표에서 보여줬던 나름의 소신과 원칙을 송두리째 배반하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만 숨기고 꼬리와 몸통은 드러내는 어리석고 추한 모습에 장두 노미와 같은 새누리당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권분립의 정신에 맞춰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 자신들의 지난번 소신과는 다른 소신, 배신 정치를 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이 속셈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예능인 개콘과 무한도전을 징계해서 공권을 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심의권 남용을 위해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심위는 그동안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와 관련해서 신고죄 적용을 해왔습니다. 명예를 훼손당한 본인이 신고해야만 명예훼손 게시물과 관련하여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제3자의 신고 등에 의해서 방심위가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인터넷 문화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봉쇄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협입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인터넷 표현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재가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가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과적으로는 시급 30원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하루에 8시간이라면 240원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지하철 요금이 200원 올랐습니다. 왕복 교통 지하철 요금은 400원이 추가로 듭니다. 지금 사용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은 오히려 지하철 왕복 요금도 충당할 수 없는 사실상 마이너스 기준인 것입니다. 고용주들께서도 어려운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분 이상은 올려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축하합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12개의 세계 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사스럽고 축하한 날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곳은 일제시절 지옥도라 불렸던 하시마 탄광을 포함해서 무려 5만 8천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강제 증용되었던 식민시대 침략과 약탈의 상징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네거티브 역사 유적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진정한 역사적 사과 요구가 있을 때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온 판례를 깨고 아주 미봉으로 역사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우리 외교부의 심각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나름대로 자화자찬을 했지만 저는 불종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장국인 독일을 비롯한 위원국가에서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 표결이 아니라 내년으로 심의가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제에 일본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입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한 선입니다. 둘째,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지만 일본은 위원국으로서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의 입장이나 내년도에 심의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유리한 위치이고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외면한 채 사실상 합의해 준 것은 사실상 불종 외교의 다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지적을 하고 불정 외교를 한 이유에 대해서 외교당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메르스와 4.3 추위의 가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불상사나운 권력 투쟁으로 민생과 국민은 오히려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주리한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회를 모욕하고 국정 실패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기면서 삼권 분립과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에 규탄합니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서 쳐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된다며 자신들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삼권 분립과 우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대통령의 폭거에 대해서는 쥐죽은 듯이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행태,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국회의 권능과 권위는 국회 스스로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 기구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본분이자 역할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찬성했던 법안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당당히 응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척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울산 하나케미컬 공장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분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3년간 울산 지역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로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3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재벌 대기업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에 급급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은 정규직의 54%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7년 이후 그 격차가 가장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5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상해규모금을 쌓으면서 현금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쪼그라든 월급 봉투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오히려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올해 1분기 34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65,748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돌파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마저 앞장서서 비정규직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정권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으로 쉬운 해고를 들고 나온 실정입니다.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면 지갑 역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확대와 정규직 전환 촉진을 통해서 가계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내수를 살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 제1표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회담에서 그득그득 약속한 사실입니다. 제 의결을 약속한 새누리당 표결에 당당하게 임하십시오. 당신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민주주의 하는 나라치고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국회 스스로 권위를 찾아가면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의회도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뿐만 아니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권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도 시행령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의회도 시행령에 대한 거부권을 의회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초법적인 시행령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기하는 추경안만 보더라도 초법적 추경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초법적인 자세, 국회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해서 제 의견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때의 이치와 올바른 자세는 어디 가고 대통령 얼음장에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표결을 대통령 한마디에 간떨려서 못하겠다 하는 식이라면 국회의원을 그만두십시오. 새누리당이 제2표결에 불참한다면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로 전락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160억 원을 메르스 관련된 병원에 지원한다고 하면서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을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 했습니다. 적어도 평택성모병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당일 평택성모병원에 메르스에 몇 자도 꺼내지 마라, 마스크만 쓰고 정상 근무하면 된다,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률은 높지 않다, 그렇게 안심시키는 말을 하면서 나중에 병원이 자체 격리에 들어가겠다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니까 알아서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번 환자가 발생해서 슈퍼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에게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황교안 총리는 그때의 답변처럼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평택성모병원에 겁을 주면서 진실대로 말할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책임 회피이고 진상조사 방해입니다. 황교안 총리도 공안검사 출신답게 공안보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실체를 밝혀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지원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추경을 꺼냈습니다만 사실은 추경을 가장 먼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제가 이 최고위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야당이 오히려 더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는 채 보건복지부 입맛대로 집행을 하면서 마치 상벌 주듯이 하고 진상조사를 회방 놓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는 제척이 돼야 할 것입니다. 상벌 집행하듯이 하는 추경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 논란이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정부가 월권해서 훼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야가 이를 바로잡고자 한 달 전에 합의해서 국회법 개정을 약속했던 겁니다. 엊그제 토요일날 대학로에서 서울역에서 양대 노총이 공동 집회를 했습니다. 바로 이 국회법 개정 관련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그리고 금기법을 오버해서 자기들만의 지침으로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조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등등 국회법이 있으나 마나한 무력화로 몰고 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양노총이 하투를 공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정부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명 국회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걸 인정했고 동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바로 오늘이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42년 전 유정의 국회의원들은 청와대가 임명했고 청와대 거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달 전에 자기들이 찬성해 놓고 청와대 뜻에 따라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거수기가 되겠다고 한답니다. 42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총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오늘 분명하게 밝혀지는 날일 것 같습니다. 단지 총칼이 없다 보니까 불참을 시켜서 자기 의사들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걸 관리하겠다는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이라고 볼 수 없겠죠. 어쨌든 오늘 아직도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 내의 양심 세력들의 신뢰 방송 대국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위원장 임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손혜원 시민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손혜원 대표는 기업이나 상품 이미지 디자인, 그 다음에 또 네이밍, 또 로고 디자인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또 평가받아온 분입니다. 수많은 히트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힐스테이트, 소주의 처음처럼 참이슬, 또 화장품의 식물나라, 또 디체리아, 아주 이루 알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내외에서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도 아주 강력합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 안급의 전략본부본부장이 공동화 기초 소통 본부장이 함께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당의 전면적인 이미지 쇄신, 그다음에 우리 당의 브랜드 제고 이 부분의 정권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당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김근태 선배님이 하셨던 한반도 평화재단, 한반도 재단, 예, 그 이사를 활동하셔서 우리 윤회 대변인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계시고 진승미 의원 본회장도 하고 지난번 대선 때도 우리 당 캠프에 참여하시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보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기대가 큰데요. 오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여러 가지 로고나 브랜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제가 쉽게 지갑을 여는 일을 제가 기업을 들어와서 했던 것이죠. 이제는 제가 사람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이제 목표를 갖고 사람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과 살아온 경험이나 일을 했던 그런 경력들이 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곧 익숙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리로 제가 제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구체적인 부분들을 빨리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 때도 주변을 살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